자, 지금부터 가천대 의대 모의논술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숙지는 이미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우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미적분에서 레벨 3 2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런 곡선이 존재하는데 이 곡선은 이 문제 연계된 문제랑 연계한 문제가 서로 같은 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연계가 충분히 체감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과 곡선 사이의 교점을 기준으로 SN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교점을 구한다는 것은 어차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SN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SN을 구하기 전에 우선 이 그래프 얘를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y는 fx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y는 fx와 y는 ln en-1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리고 y는 ln en-1은 y는 fx에 비해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런 점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곡선과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느 쪽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 함수보단 크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신 다음에 만나는 교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셔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SN에 대한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을 구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우선 SN을 구하기 위해서 fx의 위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하기 이전에 fx의 정의역을 먼저 논해봐야 합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모든 구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fx의 정의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한 진수 조건, 즉 x는 마이너스 n보다 크고요. 그리고 ln n-x 이 부분에 대한 진수 조건, 즉 x는 n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 즉 -n에서 n까지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이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하여 f'x를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f'x를 계산해 주면 n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x분의 1은 n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2n이 되므로 f'x는 항상 양수입니다. 일단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f'x는 항상 양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fx가 알파에서 x는 알파에서 ln en-1과의 교점이 생겼다고 하면 그럼 그 알파 이전에는, 즉 0에서 알파 사이에서는 fx가 ln en-1보다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fx는 알파에서 서로 같다고 했으니 fx는 f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l은 2n-1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x에 대한 위치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알파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ln n 플러스 x,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ln n 마이너스 알파는 ln 2n-1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럼 ln n 마이너스 알파분의 n 플러스 알파는 ln 2n-1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n 마이너스 알파분의 n 플러스 알파는 2n-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로그의 성질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 과정에 의하여 2n제곱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2n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때 알파에 관한 식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 2n 알파,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2n제곱 마이너스 2n, 즉 알파는 n-1이 됩니다. 즉 SN은 n-1까지 0부터 ln 2n-1 마이너스 ln n 플러스 x 마이너스 ln 플러스 ln n-x dx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 게 알파가 n-1일 때 이때의 교점은 n-1, ln 2n-1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 3점이 적용됩니다. 우선 굳이 여기서 좌표를 표현을 안 해도 SN으로 바로 넘어가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 사실 점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표에 의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만,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점이라는 게 큰 점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거에서 조금씩 까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을 약간 정리를 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직접 적분을 하기 전에 우선 여기 있는 부분만 먼저 적분을 해주시면 n-1 곱하기 ln 2n-1 마이너스 n-1부터 0까지 ln n 플러스 x 마이너스 ln n-x d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6.1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독특한 점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fx의 정의에 대한 언급, 그리고 f'x에 대한 언급,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없습니다. 사실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배점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아예 작성을 안 해도 되냐라고 하기엔 실제로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작성을 해보시는 걸 계속 연습하시는 게 필요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채점할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도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리 논술의 기조상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사실 그래야 이게 fx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서술을 하는 와중에 필요한 식들이 들어가면 된다 라는 게 사실 가천대가 추구하는 논술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먹어도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점을 또 주지는 않는 거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으로 보게 되는 가천대 의대 논술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마저 정리를 해주면 여기 부정적분을 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면 2n의 l은 n-n의 l은 2n-1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큰 의미는 딱히 없어서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 이런 식으로 한번 구했을 때 여기서 6점에 대한 배점이 추가로 부여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분된 식을 한번 계산을 해주고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건데 6점씩이나 많이 배정이 되는 게 맞나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실제 뭐 의대 논술일 때는 어느 정도로 배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막 큰 배점을 받을 만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Sn 플러스 2n의 ln n분의 2 이게 처음에 저희가 구해야 했었던 식이었죠. 그러면 SN을 먼저 구해주시면 SN을 구했었던 걸 먼저 대입을 해주시면 2n의 ln n 마이너스 n의 ln 2n-1 플러스 n ln 2 마이너스 n ln n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날라가고 n으로 다 묶어주시면 ln n 플러스 ln 2 마이너스 ln 2n-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이때 여기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식들을 다 한 번에 묶어주시면 n의 ln 2n-1분의 2n이 되므로 이때 이 부분에 대한 극한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1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기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부분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1 플러스의 무한대 제곱이 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자연상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첨가가 된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상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ln 자연상수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1 플러스
뭐 시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역수를 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ln 1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겠네요. 여기 앞에 2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여기 2분의 1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여기 부분이 자연상수의 정의인 2가 되므로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네.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확인해 봤을 때 우선 수능 특강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이 필요할지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식들이 있다면 다 충분히 서술을 하는 쪽으로 다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문제 2번에 대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천대 의대 모의논술 문제 2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연계와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했다고는 하는데 유사성은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 조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분을 떠올리고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배점이 부여가 된다면 점수를 많이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천대가 제시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 가조건을 그냥 그대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가조건을 미분한 식에서 가조건에 대한 식이 한 번 다시 나오는데 그 식을 대입을 시켜줘서 그 식에서 우변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서 대입을 시켜줘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효율적인 풀이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천대가 제시한 풀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좌변보다 우변을 먼저 미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몫의 미분법에 의하여 2x,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좌변을 미분을 해주면 자, fx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우변을 위주로 확인해 주시면 우선 여기서 이거 하나와 여기 있는 fx를 꺼내주면 여기서 하나만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뒷부분까지 서술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약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가조건의 좌변과 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우변에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 있는 식을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를 약분해주고 여기와 여기를 날려주시면 이런 결론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배점 7점, 배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점 7점이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미분을 취해 주시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납득이 안 가는데 우선 이것을 fx에 대한 식으로 변형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여기 있는 분모를 넘겨주고 여기 있는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넘겨준 후에 네, 일단 넘겨주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주시면 여기가 1-2의 마이너스 x로 식을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미분해 주시면 2의 마이너스 x fx 플러스 1-2의 마이너스 x f 프라임 x는 fx가 되죠. 따라서 fx는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까지 배점이 7점. 앞에서 있는 이 풀이는 부정적분을 계산을 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여기 배점 7점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계산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안 가지만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적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fx분의 f'x 이렇게 바꾸면 이것을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에 취해주면 l은 fx는 x 플러스 c 이렇게 바꿀 수 있으므로 fx는 2의 x 플러스 c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분을 취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적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명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0으로의 극한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적분을 하기가 x는 0일 때에 대해서는 여기서 l은 0으로 가는 극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천대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쪽으로 풀이 과정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다른 이유는 저도 잘 못 찾겠어서 우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4점 이 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0과 1 사이에서 나조건에 의해 0과 1 사이에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fx는 2x 플러스 c죠.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므로 f2분의 1이 가장 크려면 c는 최대한 커야 합니다. 따라서 f1이 2의 1 플러스 c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고 f의 2분의 1은 2의 2분의 1 마이너스 1, 즉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루트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1. 이 문제 같은 경우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보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논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최대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고 답을 완벽하게 맞추는 방향보다는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아서 합격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천대 의대 모의논술 문제 3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연계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fx가 서로 다른 모양이긴 하나 fx는 t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gt, 여기서도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gt, 그리고 여기서 g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n이 1일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n이 1일 때 g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gt에 대한 극한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도록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수능 특강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는 일단 3차 함수고 fx의 대략적인 개형은 다들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이런 식으로 극값들이 다 위치가 정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서술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GT에 대해서 극한에 대한 표현을 조금 어색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수능 문제의 성격을 많이 띠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냥 그러니 하고서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fx의 극값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fx의 극값보다 두 극값 사이에 있는 t라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그 극값보다 더 크게 되는 혹은 그 극값의 범위 밖에 있는 t라면 n은 1이 될 것이니 우선 극값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f'x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은 루트 2, 4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에서 그 값들을 가지므로 t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은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루트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더 좋겠죠. 이런 구간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이렇게 근을 가졌다고 하면 GT는 알파, 감마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GT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전에 fx는 t라는 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x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t는 0이 되므로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t겠죠. 그래서 알파, 감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이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므로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t는 0이 되고 t는 마이너스 베타 t는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6베타라고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6으로 쓰실 수가 있고 이때의 베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계산해 주시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배점 4점 이 부분에서 배점 6점 이 문제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인데 GT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베타의 증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베타 GT가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가진다 라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G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한 후 이런 식으로 베타를 계산을 해줘서 GT를 계산해주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범위를 특정해 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GT를 이제 GT의 극한 t가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그 풀이 과정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잘렸다, 이런 식으로 t가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t가 그려졌다. 따라서 여기에 거의 밀접함으로 여기에서 근 2개, 여기서 근 하나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근 하나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서술을 할 필요가 있는데
GT는 우선 마이너스 4루트 2가 t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이너스 4루트 2일 때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4루트 2라면 x 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는데 이는 x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식을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x는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쪽이 아닌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 쪽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서 6을 뺀 값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x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4루트 2가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은 일단 n은 1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x 플러스 2루트 2 중에서 마이너스 2루트 2 쪽이 저희들이 찾고 있게 되는 근일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즉 8 이 부분에 두 값의 합을 더해 계산해 주시면 4 여기서 여기서 5점에 대한 배점이 부여가 됐는데 마지막 GT의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교수님들도 채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GT에 대한 값만을 이야기를 하지 GT의 극한값만을 얘기를 하지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길게 서술하는 게 좀 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3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봤고요. 문제 4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천대 의대 모이는 술 문제 4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이 진행에 앞서서 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연계된 문제로서 가천대가 발표한 문제고요. 우선 fx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s,0와 x,fx 사이의 거리가 x는 t에서 최소일 때 그때 이 ft의 값을 gs라고 한다. t,0 x,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에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한다. 똑같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gs의 역함수를 fhs라고 하고 h'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하고 h'1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하시는데 우선 연계가 확실히 체감이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fx가 우선 연속함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겠죠.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a 플러스 1은 b가 나오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점을 이용해 주시면 3a 플러스 2는 2b가 나오므로 a는 0, b는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1 그리고 우극한은 b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좌극한에 대해서 좌미분계수를 계산해 주시면 3a 플러스 2 그리고 우미분계수를 계산해 주시면 2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a는 제로, b는 1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fx는 x-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2의 x-1 플러스 ln x 플러스 3의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 s,0와 x,fx 사이의 거리가 x는 t에서 최소일 때 라고 했으므로 s,0와 t,ft 사이의 기울기는 사이의 직선과 t,ft에서의 미분계수는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f't 곱하기 ft의 t-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t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해주시면 2의 x 마이너스 2의 2의 t-1 플러스 ln t 플러스 3의 t-1의 제곱 분의 t-s 곱하기 2의 t-1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6의 t-1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배점 6점이 부여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 4점이 부여가 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작성하는 데에서는 왜 수직일 때가 최소인지에 대해서는 증명 안 해도 된다는 점, 이 일반적인 수리 논술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6점을 준다 라는 점이 조금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저 서술을 해주시면 S는 우선 여기 있는 식을 S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S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S는 2의 t-1 플러스 ln t 플러스 3의 3의 t-1의 제곱 곱하기 2의 t-1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6의 t-1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때 gs는 ft가 되고 그때의 ft의 값은 2의 t-1 플러스 ln t 플러스 3의 t-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즉 t는 1일 때 s는 3이 되고 따라서 gs는 f1로 1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인 h'1에 대한 부분을 서술할 수가 있겠는데 G3은 1이기 때문에 H1은 3이 되겠죠. 그래서 H'1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S는 3에 대해서 그리고 T는 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H'S는 G S'H분의 1이므로 H'1은 G'
H1이 되고 G1 즉 H1 즉 G 프라임 3분의 1에 대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프라임 S분의 1은 F 프라임 T ds dt가 되므로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좀 긴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는 직접 긴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입한 값을 이렇게 바로 갖다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서술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오히려 점수 면에서 이걸 서술하다가 다른 부분을 놓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점수를 오히려 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G 프라임 3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F 프라임 1에 대해서 계산해 주셔야겠죠. G 프라임 3은 그래서 11분의 2가 나옵니다. 계산했을 때. 그래서 H 프라임 1은 2분의 12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점이 배점이 되었고요. 여기서 4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식들도 중간에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의 논술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수특 연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데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천대 의대 모의논술 해설을 맡은 신명철 튜터입니다.